서울대학교 실내건축디자인학과 황성재 교수입니다. 이번 수업 시간은 설계 시각화 작업으로 2학년 2학기 수업이고요. 여러분들 설계, CAD, 각종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들을 시각화 시켜서 뭔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류의 스킬에 관한 수업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1주차로 수업 개요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시각화 작업은 과정평가형 국가기술 자격 선택 능력 단위입니다. 그 다음 NCS 교과목이고요. 실내건축 설계 시각화 작업이라는 NCS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전공 일반 수업이고요. 3학점에 실습 3시간으로 되어 있어서 주로 과제 중심형 수업으로 진행이 되어서 동영상은 25분 내외, 20분 내외의 짧은 영상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각종 자료들이 배포가 될 건데 학습 모듈 위주로 배포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제 이름은 황성재고요. 제3공학관 310호 연구실에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31-350-2370. 그 다음 이메일은 z80j@kakao.com. 그 다음에 카카오 아이디는 z80ja2로 등록을 하시면 되고요. 현재 2학년 2학기니까 여러분들 전부 다 등록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복학하신 학생들은 이제 등록하셔서 사용하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 온라인 수업 하느라 사실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LMS에서 기본적으로 소통을 할 수 있지만 좀 이렇게 편하지 않다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수업 관련 오픈 채팅방을 제가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소 https://openkakao.com에 o/gjianztc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거 LMS에다가 남겨 놓을 테니까 그거 이제 들어오셔서 필요하신 분들 이용하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LMS 이용하셔서 질의응답 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 안되고 급한 경우는 카카오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2학년 2학기거든요. 그래서 2학년 2학기 들어왔으니까 이렇게 반으로 딱 나뉠 수 있는데요. 요게 2019년도에 개발된 실내건축디자인학과 교육과정표입니다. 1학년 1학기, 그 다음에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그 다음에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하시면 이렇게 졸업하고요. 그 다음 요게 완료되고 나면 필요하신 분들은 전공 심화 해서 4년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해서 학사학위 득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 다음 학사학위를 득하고 나면 나중에 대학원을 간다거나 해서 석사, 그 다음에 박사학위까지 득할 수 있는 여러 코스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잠깐 보면 1학년 1학기 때 드로잉 배웠고요. 그 다음에 CAD, 3D, 그 다음에 색채, 그 다음 재료, 가구, 그 다음에 이미지 프로세싱 테크닉,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살짝 배우셨을 거고요. 그 다음 스튜디오 수업이 이제 통상적으로 말하는 설계 수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하는 수업이고요. 실제로. 그 다음 CAD, 색채, 조명 설비, 그 다음에 프레젠테이션 테크닉 이렇게 돼서 요게 일러스트나 2D. 그래서 제 수업이랑 조금 연결이 되는 수업들이 프로세싱 테크닉과 그 다음에 프레젠테이션 테크닉이 될 거고요. 그 다음 2학년 1학기 여러분들 수업 진행하셨다시피 브랜드 디자인 스튜디오 수업 시간에는 설계 해서 디자인하고요. CAD, 3D 시각화 작업은 제 수업 시간이었으니까 투시도 만드는 거였고요. 그 다음 인테리어 케이스 스터디, 가구, 마감 재료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체 학년에 우리 수원과학대학교 실내건축디자인과의 2분의 1을 이제 지금 이미 끝 마치신 거고요. 그 다음에 2학년 2학기부터 설계 수업, 그 다음에 CAD 시각화 작업 수업이 이제 제 수업이고요. 그 다음에 인테리어 디자인 리서치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인테리어에 대한 좋은 사례들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실 거고요. 조명, 그 다음에 설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2학년 2학기를 마치고 나면 3학년 1학기 되기 전에 이제 겨울 방학쯤에 과정평가형 국가기술 자격 외부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합격을 하시면은 실내건축 산업 기사를 득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이론 관련 시험, 필기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수업을 김기상 교수님께서 여기서 많이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조명 계획 수업 시간 따로 있고 뭐 디자인 리서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수업의 패턴들이 여러분들이 조금 보이실 것 같은데, 이제 2학년 2학기를 마치고 나면 이렇게 됩니다. 설계 수업 있고요, CAD 있고, 그 다음에 3D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수업 시간이 뭐 2D, 요 수업 시간이 2D 이런 것들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3학년에 또 가시면 또 똑같이 스튜디오, 그 다음에 CAD, 3D, 그 다음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취업할 때 여러분들의 작품집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그 다음에 재료, 그 다음 취업, 현장 실습. 현장 실습은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실제 실무하는 분들하고 교류하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현장 실습 수업을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3학년 2학기 가면 또 CAD, 그 다음에 VR, 그 다음에 세미나, 그 다음에 시공 적산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 설계 수업은 여기 왼쪽에 보시면 캡스톤 디자인 프로젝트 이렇게 돼 있어서 마찬가지로 여기도 설계 수업이 있다. 그 다음에 캡스톤 디자인은 전공 필수라서 이제 F를 득하게 되면은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교양 수업은 이미 1학년, 2학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거고요. 2학년 2학기는 3D 프린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요 앞에 뭐 F가 난 것들이 좀 있으면 다시 재수강을 한다거나 해서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커리큘럼이 조금 패턴이 보이시죠? 우리가 해야 되는 수업 중에 설계 수업, CAD, 3D, 그 다음에 나머지 이론 관련 조명, 이렇게 설비 이렇게 돼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설계, CAD, 3D, 그 다음에 그 재료와 시공법 관련된, 그 다음에 또 설계, CAD, 2D, 3D 혹은 영상, 그 다음에 시공에 관련된 이런 식의 패턴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업을 2학년 때도 지금 2학년 2학기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설계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하게 되면 그걸 결국은 CAD에서 도면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야 결국은 3D가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설계를 하는 방법에도 3D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 그걸 도면으로 표현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3D 먼저 한 다음에 설계에서 컨셉이나 개념 등을 뽑아낼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디자인을 할 때는 이 디자인이라는 작업은 뭔가 창의적이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3D를 먼저 하거나 CAD를 먼저 한다는 개념보다는 어떤 새로운 개념 등이 있어야 돼요. 개념이나 컨셉. 그걸 설계 수업 시간에 뽑아내 주어서 그게 3D나 CAD로 혹은 2D 뭐 컬러링으로 표현이 되는, 그 다음에 모형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그런 방식이 사실은 더 바람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 막상 시험을 보다 보면 3D로 하는 게 여러분들이 편하고 빠르니까, 그 다음에 3D를 워낙 잘하니까, 그래서 3D 먼저 하고 이렇게 뽑아내는 경우도 뭐 무조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트렌드들이 조금 존재한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NCS에 대해서 조금 논의를 하자면, 과정평가에 대해서 논의를 하려면 NCS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라고 되어 있고요. 국가 직무능력 표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국어로 국가 직무능력 표준이고요. ncs.go.kr에 가시면 여기에 모든 학습 모듈과 그 다음에 NCS 이제 이 직무에서는 어떤 능력이 필요하다, 무엇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표준화돼서 이렇게 정리가 돼 있고요. 학습 모듈은 뭐 교재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어떤 내용들을 위주로 해야 되는지 굉장히 디테일한 학습에 대한 조력, 뭔가 말 그대로 학습 모듈이라고, 학습을 하는데 필요한 어떤 도구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공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실내 디자이너, 그 다음에 실내 건축 설계 부분은 여기 가셔가지고 전부 다 다운로드 받으셔서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조금 살펴보면, 이렇게 실내 디자이너라는, 여러분들이 이제 졸업하고 나면 이런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경력을 개발해야 되는 거죠. 실내 디자이너가 될 수 있고요. 요거는 국가에서 지금 이제 공인한 민간 자격이 있는데 실내 디자이너 자격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요 자격을 따면 최고 자격이 되는 겁니다. 뭐 건축 계통으로 따지면 건축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실내 건축 설계자 뭐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시공 현장 관리자, 실시 설계 전문가, 건축 설계사, 가구 디자이너, 시각 디자이너 등의 여러분들이 이제 경력 개발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또는 최근에 여러분들이 3D를 되게 재밌어 하시고 잘 하시니까 예를 들어 게임 개발 업체의 그 실내 공간 혹은 3D 컨텐츠 제작, 그 다음에 게임 내부 공간 제작 이런 쪽으로 취업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연봉들이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눈을 열고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학습 모듈 교재 있고요. 이 교재를 이제 여러분들이 볼 때 능력 단위라는 말은 과목을 뜻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능력 단위 요소는 단원, 그다음 수행 준거는 소단원이라고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습 모듈을 파악할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할 때 요거 참고하셔가지고 확인하시면 좋겠어요. 제 수업에는 실내 건축 설계 모듈이고요. 그 다음에 뭐 조금 이따가 좀 설명을 하죠. 그 다음에 과정평가형 국가기술 자격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클릭하셔서 가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잠깐 클릭해서 한번 볼까요? 국가기술 자격 제도가 있는데 과정평가형 자격이라 함은 사실은 우리가 학교에서 뭔가 제대로 배우고 나서 내부 평가를 매 학기 하잖아요. 그래서 평가를 어느 정도 잘 받고 그 다음에 그 평가에 대한 성적과 그 다음에 또 국가에서 다른 외부에 있는 전문가들과 교수님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이 시험에 대한 결과 두 개를 합쳐서 평균을 낸 다음에 80점 이상을 득하는 사람을 국가기술 자격을 이렇게 부여하는 방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공정하고 그 다음에 과정도 평가를 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국제적으로 봤을 때도 앞으로 모든 자격증이 과정평가 방식으로 변화하는 이제 추세가 좀 있고 그 다음에 고용노동부에도 그렇게 고용노동부에서도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향후에 생기는 모든 자격들 등은 사실은 과정평가형에 조금 더 이렇게 무게를 두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100%는 안 되더라도 이런 추세가 있다. 그래서 과정평가형 자격은 굉장히 이제 앞서가는 자격 중에 하나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요 뭐 시행 과정 등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원서 접수하고 시험장에서 시험 합격하고 외부 평가 봐서 자격증을 발급하는 거고요. 기존에 있는 고시형 자격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서 득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이렇게 명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학교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공신력 있는 자격증을 득했다라는 것들이 표기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많이 그 발전의 가능성이 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기술 자격의 체계를 먼저 좀 보자면 이렇게 돼 있어요. 기능사가 먼저 있고요. 뭐 일단 현장에 가면은 일당 잡부라고 하죠. 그래서 잡부나 아무 자격이 없는 경우는 이렇게 돼 있어 있습니다. 근데 기능사 자격을 따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연봉이 높아지실 거고요. 그 다음에 하는 업무에 대해서 조금 더 퀄리티가 높은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산업기사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현재 이제 진행하는 자격증이 가장 낮은 자격증이 아니고 한 단계 건너뛰어서 지금 자격을 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년부터 여러분들이 20년까지 지금 2년째 이 과정에 몸담고 있는 거고요. 1학년, 2학년을 연속해서 들어야 이 과정에서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는 거고 중간에 휴학을 하거나 그 다음에 뭐 이제 학업을 잠깐 멈추게 되면 사실은 이 과정에서 제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복학한 학생의 경우는 시험 볼 수가 없는 좀 아쉬움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 내용을 이미 지금 1학년 때부터 공지를 했었고요. 알고 있어서 쭉 이렇게 진행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해서 꼭 3학년 초에 바로 자격증을 딴 다음에 그 다음에 군대를 가거나 휴학을 하면은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요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이제 그 과정평가형 국가기술 자격 운영기관으로서 지금 다년째 운영을 하고 있어요. 꽤나 몇 년이 지났는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현재 3학년이 그 합격률이 83%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간에 뭐 군대를 간다거나 아니면 휴학을 해서 제외된 학생들을 빼고 쭉 가서 시험을 본 학생들의 합격률이 지금 83%가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충실히 따라오시면서 기본적으로 그 하라는 내용들을 쭉 이렇게 따라와 주시면 대부분 다 합격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대부분의 학교들, 그 다음에 이런 과정을 운영하지 않는 일반적인 학교에서 산업기사 자격증, 통상적으로 2년이나 3년제 운영하는 학교들에서 따는 자격인데요. 이 자격의 합격률이 1%가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과에서 지금 83%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고무적인 상태고요. 여러분들이 뭐 고생도 많이 하는 것도 알고 있고 교수님들도 마찬가지로 고생을 하고 있지만 아무튼 이렇게 결과가 좋은 결과가 이것들을 보상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열심히 따라와 주시면 자격증을 다 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내년에는 90% 이상으로 지금 목표를 잡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1학년 같은 경우는 실내 건축 기사 과정으로 운영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3년제 학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년제고 그 다음에 4학년 전공 심화를 운영하기 때문에 사실은 실내 건축 디자인 학과라고 해서 4년제로 지금 우리가 그 명칭을 분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4년제 학교인데 그 4년제 중에 여러분들이 3년만 다니고 싶으면 3년 하고 졸업하고요. 그 다음에 4년제 해서 학사 따고 싶다 하면은 4년제까지 그대로 딸 수 있는 그런 지금 과정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4년제를 운영하는 조건에 실내 건축 기사, 그러니까 기사 자격증은 통상적으로 4년 졸업 예정자만 득할 수 있는 자격이에요. 근데 보통 대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실내 건축 기사에 대한 그 자격증 취득률이 5% 미만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5%도 거의 못 따거든요. 그런데 이 5%도 못 따는 요 자격증 운영 과정을 저희가 지금 3년째 바로 따버리는 그런 류의 지금 과정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게 뭐 그냥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고요. 그 국가기술과정 운영 기관으로서 오랜 기간 지금 문제 없이 그 다음에 이런 성과가 나오기 때문에 건축 기사로 지금 업그레이드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후배들은 좀 더 여러분들을 이렇게 열심히 해서 좋은 자격증을 따고 여러분들을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지금 운영되고 계속 발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사를 따게 되면 더 좋고요. 여러분들이 산업 기사를 따고 나면 그 뒤에 기사는 나중에 검정형 시험을 보든 아니면 다른 시험을 보든 해서 더 또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격을 또 따면 좋겠고요. 그 뒤에 더 높은 자격증이 기능장, 그 다음 더 높은 자격증이 기술사고요. 통상적으로 뭐 기술사를 따고 있으면 최소한 그 경력들이 7년에서 10년 가까이 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뭐 연봉이 억이 뭐 그냥 쉬울 정도로 이런 자격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기술 자격의 체계들을 조금 살펴봤고요. 여러분들이 산업기사를 꼭 땄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기사 따고 기능장 따고 기술사 따시길 바라겠습니다. 학습 모듈 이야기 계속 하자면요. 실내 건축 설계 시각화 작업이라는 학습 모듈을 통해서 우리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ncsgo.kr 가서 다운 받으시거나 LMS 수업 게시판에서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전자자료는 항상 지참하시면 좋겠고요. 요 이제 시각화 작업의 그 NCS를 조금 살펴보자면 실내 건축 설계 시각화 작업이란 설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구상하거나 구체화한 결과물을 수작업과 컴퓨터를 이용하여 2D, 3D, 모형 등으로 제작하여 구현하는 능력이다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제 수업 시간에는 이게 이제 실습 수업이니까 뭔가 구현하고 결과물이 뿜어져 나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요 내용들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우리 그 NCS 학습 모듈을 이제 내용을 보면 2D 표현, 그 다음에 3D 표현, 그 다음에 모형 제작하기 이렇게 세 개로 크게 나눠져 있습니다. 2D 표현이라는 거는 먼저 CAD로 완성된 도면을 컬러링을 해서 혹은 이걸 3D로 조금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이게 만든다는 표현에 대한 효과, 이런 부분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CAD 도면이 물론 설계가 잘 되어서 스튜디오 수업 시간에 무슨 이제 아이디어나 그러니까 아이디어나 개념이나 그 다음에 조닝 등이 뭐 나와야겠죠. 그래서 그게 CAD 도면으로 완성되는 거고요. 그 CAD 도면에다가 컬러링을 한다거나 그 CAD 도면이 3D로 올라가서 스케치업이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공간을 자기 멋대로 막 만드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3D로 설계했는데 그걸 실제로 지어보면은 막 쓸 수 없는 공간이 나온다거나 이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3D로 처음부터 설계하는 것들을
권장하지 않아요. CAD 도면이나 설계 시간에서 뭔가 더 그린 것들을 3D로 올리는 과정을 이제 통상적인 설계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고요. 그게 통상적으로 맞습니다. 전통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3D가 너무 익숙하고 스케치업이 좋다 보니 이걸 먼저 하고 CAD를 뽑아내거나 이걸 먼저 하고 설계해서 컨셉을 뽑아내거나 이런 경우도 왕왕 생깁니다. 그게 이제 앞으로 설계 계통의 트렌드나 변화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스케치업으로 혹은 3D를 바로 작성을 해버리면 그 뒤에 도면은 자동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설계 개념 등은 다시 이 3D를 보고 만들어낸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대에는 조금 더 많이 바뀔 것 같고요. 지금은 그 과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뭐하지만 전통적으로 그 다음에 통상적으로는 반드시 설계 시간과 혹은 CAD 시간에 뭔가 나온 결과물이 3D로 옮겨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3D하고 이 CAD 도면이 맞지 않을 경우는 통상적으로 CAD 도면을 기준으로 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면이 여전히 법적인 부분, 그 다음에 시공의 기준이 된다. 그래서 도면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3D만 하고 도면은 난 모르겠어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CAD 도면을 그린 다음에 이게 2D 컬러링이나 3D로 나오는 과정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 모형 부분은 예전에는 모형을 먼저 만들고 나서 설계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모형 부분들이 워낙에 이제 이게 인건비 때문에 요즘은 누가 모형을 만들고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3D로 빨리 올린 다음에 바로 도면이나 건축주하고 논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모형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약해지고 있는데 여전히 모형 회사들은 존재하고요. 모형 하나 만들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뭐 1m에 1m짜리 혹은 2m에 1m짜리 이런 모형 하나 이렇게 건축 모형 만들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500에서 600만원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이쁘게 생겼다 그러면 2천만원까지 가는 그런 모형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전히 모형 회사도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형 부분들도 너무 이렇게 배제하지는 말고 조금 눈을 뜬 상태로 보고 있으면 좋겠어요. 여기 취업처도 있으니까 원하시면 언제나 말씀하시면 제가 바로 취업시켜 드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표현기법 사례로 조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제 한국 공공대학교에 있는 조공준 학생이 이제 만든 작품, 그 다음에 중국 칭다오 이공대학교 황 학생, 그 다음에 중국 칭다오 이공대학교 학생, 뭐 이렇게 여러 학생들이 있는데 작품들을 한번 살펴볼 거고요. 여기 있는 학생들은 제가 이제 지도를 이전에 한 학생들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4학년 작품, 3학년 작품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수원과학대학교 여러분들이 이미 졸업한 학생들 중에도 작품 몇 개가 있는데 굉장히 특이하고 재밌는 표현 방법들이 있어서 그 작품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 있어서 먼저 학생 작품 한번 살펴보죠.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웹사이트에서 뭔가를 게시하고 전시하는 케이스보다 우리가 전시장에서 혹은 공모전을 통해서 패널로 검사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설계 경기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뭐 학생 공모전도 그렇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큰 홀에다가 여러분들 작품, 그래서 거의 1m에 2m짜리 전통적으로 그런 패널이라고 불리는 큰 이제 작품에 대한 어떤 표현하는 캔버스죠. 그 캔버스에다가 여러분들 작품을 이렇게 걸어 놓으면 그걸 여러 명의 심사위원들이 걸어가면서 혹은 서서 보는, 이렇게 심사하는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패널을 제작하게 되는데 여기 이렇게 살펴보면 큰 패널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요거 한 장 정도가 뭐 A3 한 장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큰 작업들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해 놓으면 그걸 심사를 해서 최고 작품을 이렇게 뽑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패널도 크기가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장의 패널이 굉장히 이렇게 정성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3D가 굉장히 큰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디테일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렌더링이 굉장히 큰 사이즈로 된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 방법이 이렇게 돼서 패널로 이렇게 전시를 하고요. 통상적으로 왼쪽 위에다가 이런 제목, 그 다음에 컨셉, 그 다음에 디자인 전개 과정, 그 다음에 디테일한, 그 다음에 뭐 세부적인 상황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이렇게 설명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베리에이션이라든지 뭐 여러가지 디테일들이 들어가고요. 여기는 지금 도면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뭐 예전에 전통적인 평가 방식으로는 그닥 좋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표현 방식이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요거를 동영상으로 이렇게 또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동영상 잠깐 보고 갈게요. 그래서 이제 요 경우는 그 렌더링한 컷을 이렇게 스틸 컷으로 여러 컷을 써서 앞부분들을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으로 렌더링한 부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동영상 렌더링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 다음에 퀄리티도 그렇게 좋지가, 스틸 컷에 비하면 좋지가 않거든요. 스틸 컷을 이쁘게 뽑은 다음에 그걸 이렇게 화면 내에서 살짝 움직이거나 줌인, 줌아웃 하는 방식들도 많이. 그 다음에 이렇게 시점이 바뀌는 동영상 부분들은 흑백으로 뭐 렌더링을 건다거나 해서 그래서 잠깐 보고 넘어가고요. 여기 이제 학생 작품이고요. 그 다음 중국 학생들 작품 잠깐 볼게요. 전통적인 방식으로 패널을 구성하게 되는데 이 패널은 통상적으로 일러스트레이터로 작업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게 A1 6장이에요. 그래서 A1이라 하면 594, 841이니까 여기가 1m고요. 여기가 0.5m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A1 하나, 둘, 세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세 장이죠. 그래서 도합 이 학생이 1인 1작품으로 해서 A1 6장을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A1이니까 A1이 594, 841이니까 60cm에 80cm죠. 그래서 이렇게 정도 됩니다. 요거 하나를 이렇게 뜯어서 보면 안에 이렇게 작품들이 이렇게 작품 설명이 있고요. 스케치 등이 있고 내용들이 있는데 요 당시에는 이제 중국 학생이 저한테 평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영어로 패널을 작성해 가지고 이렇게 했고요. 여기 단면도죠. 그래서 단면도가 굉장히 임팩트 있게 이렇게 그려졌고요. 그 다음에 투시도 등의 내용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의 컨셉, 제목, 그 다음에 뭐 내용들, 그 다음에 유닛이 조합되게 되는 과정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평면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 평면도 안에 가구까지 다 들어있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요 당시에 4학년 학생이 작업한 작품이었는데 뭐 3학년들이나 4학년들이나 간에 중국 학생들이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고 모형도 이렇게 만들어서 작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요 모형들이 이렇게 전부 다 손으로 작업해 갖고 만든 다음에 안쪽에다가 라이팅 집어넣어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또 다음 학생 작품 하나 보면은 요 학생은 당시에 이제 당시에 3학년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학년 말 정도 되면은 이렇게 작업할 수 있는 정도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학생들이 이제 1학년 때는 건축을 안 배우고요. 2학년 때부터 배워서 5년 동안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치면은 이 학생들 입장에서는 현재 3학년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똑같이 2년을 배운 건축을 2년 배운 상태고요. 그래서 2년 배우고 나서 1인 1작품으로 이렇게 패널을 만들었죠. 그래서 여기 미술관 디자인이었고요. 익스테리어부터 해서 인테리어까지 해서 도면이 돼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패널 보면 이렇게 해서 패널 두 번째 장이고요. A1 세 장으로 구성을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평면도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가 이제 이 학생도 가르쳤고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잘하는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매스 디자인 먼저 하고 동선들 분석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단면으로 설계를 많이 했고요. 단면 설계가 굉장히 볼 게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미술관, 그 다음에 대규모 공연장 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설계가 쉽지 않은 부분들인데 이렇게 1인 1작품으로 작업을 해서 이렇게 완성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학생도 A를 받았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도면이니까 이것도 참조해서 보시면 되고요. 지하 1층, 그 다음에 지하 2층, 7층, 6층 이렇게 도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은 모형까지 만들었죠. 그래서 모형도 이렇게 사진으로 집어넣어서 이렇게 작업했습니다. 모형이 뭐 그렇게 깔끔하고 이쁜 건 아닌데 그래도 한 명이서 이 도면들과 3D 렌더링과 모형까지 만들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학생도 이렇게 해서 A를 득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중국 학생 작품 두 작품 일단 먼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최근에 와서 수원과학대학교 작품들 중에 3학년 학생들이 작품했던 거 있는데 이거 잠깐 보면 잠깐 볼까요? 그 UCS라고 해서 팹랩이라고 디지털 패브리케이션 관련된 이제 좀 특화된 설계를 했었어요. 그래서 학생 작품이고 PPT로 작업을 이제 했죠. 그래서 이제 주된 컨셉이 공간들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그 공간 안쪽에 뭔가 조금 이렇게 임팩트 있는 공간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3D 표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색채가 표현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디지털 패브리케이팅 등이 있는데 요 안에다가 실내 공간들은 굉장히 플레인하고 깔끔하게 만든 다음에 이런 조형물을 설치해서 그 공간의 성격들을 가구로 줄 수 있는 그런 디자인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것들을 설계를 하는데 초기 안들이 이렇게 돼 있고요. 요것들을 이렇게 만들고 요거의 샘플 일부를 이렇게 실제로 디자인을 모형을 1대1로 제작을 해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내용들 보셨죠? 그래서 요거에 졸업작품 우리 졸업작품이 이렇게 졸업작품 전시회 때 실제로 1대1로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서 작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수원과학대학교 실내건축디자인과 여기 2017년도 졸업작품에 가시면 ssciad.com이 우리 학과 공식 홈페이지인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 2017년도 졸업작품에 가면 가볼까요? 네, 2017년 해서 클릭해서 이렇게 가시면 밑에 내려가시면은 학생들이 만든 동영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작품들 중에 뭐 우리가 모형들을 이렇게 다 만드는데 이제 뭐 지금 2학년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의무사항이 아니니까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 졸업작품에서 요거를 1대1로 아까 만들었던 디자인했던 부분들을 1대1 모형으로 만들어서 표현을 한 거죠. 이것도 역시 실내 디자인에 대한 시각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졸업작품 전시장에 이런 작품을 만들었고요. 이렇게 작업을 해서 만들었어요. 보면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작업이 돼 있고요. 뭐 여러가지 표현이 있어요. 모형들도 있고 모형에도 여러가지 재질로 표현할 수 있고요. 방금처럼 저렇게 1대1로 작품할 수도 있고 역시 공모전에 나가서 우리 이제 전국 3등한 작품이에요. 그 다음에 요것들을 만드는 것들은 사실은 엄청 고생을 했는데 뭐 일부 부분들만 여러분들한테 잠깐 소개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잠깐 보세요. 요것들을 전부 다 이제 3D 먼저 형태를 만든 다음에 그 3D를 부재로 조그만 부재로 나눈 다음에 그걸 전부 다 레이저 커팅기로 우리 학과에 있는 레이저 커팅기로 이렇게 메인 결상을 일단 다 조립을 해서 아직은 뭔가 부족해. 아직은 뭔가 부족해.
이걸 가지고 전시를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자, 다시 우리 PT로 돌아와서 볼까요? 표현기법 사례는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런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플리케이션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워드나 아래 한글 정도는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CAD는 CAD 수업 시간에 배우고, 스케치업은 제 수업 시간에 어느 정도 배웠고요. 그 다음에 더 앞으로 많이 발전시켜 가야 될 겁니다. 그 다음 필요한 것들이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 등이 있겠고요. 그 뒤에 3D 스튜디오 맥스, 인디자인 등으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루미온으로 3D를 굉장히 빠르고 편하게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매일 보시는 제 수업의 그 동영상 편집은 이런 프리미어나 애프터 이펙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드림위버를 가지고 웹사이트도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BIM이라고 해서 이제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공부해야 될 부분들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완성되면 결국 VR로 돼서 게임 공간처럼 실내를 실제로 가상현실 공간으로 만든 다음에, 가상현실 건축으로 만든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서 활동을 할 수 있잖아요, 요즘은. 그래서 이런 쪽에 이제 프로그램의 발전 추세가 있고, 이렇게 작업 성격이 이렇게 된다. 그래서 먼저 컨셉 먼저 만들고, 그 다음 2D, 그 다음 3D, 그 다음 패널 만들고, 그 다음 동영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VR이나 게임이나 웹이 나온다. 그 다음 컨셉, 드로잉, 비트맵, 벡터, 파라메트릭, BIM, 이런 것들이 이렇게 분류가 된다 라고 해서 제가 이제 작성을 예전에 한번 해본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 평가입니다. 진단평가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NCS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출석평가 20%, 직무능력평가 1, 2가 40%, 40% 이렇게 돼 있는데, 과제가 많으니까 이렇게 40%짜리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기말에 전시회를 한다거나 혹은 공모전에 제출한다거나 해서 그 평가를 이렇게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통상적으로 A는 35%, B는 45% 정도 이렇게 이하로 되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절대평가일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시면 여러분들 전부 다 A 받을 수 있으니까 좌절하지 마시고 과제를 전부 다 빠짐없이 제출한다, 이런 개념으로 조금 제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업 중 주의사항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내는 숙제를 어딘가에서 카피해서 제출했다는 것이 발견이 되면 이유 이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F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작품 아니면 절대로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남의 작품을 가져온 경우는 반드시 인용구, 어디서 가져왔다, 출처를 누가 어떻게 만들었다를 다시 찾아볼 수 있도록 충분한 인용구를 설정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 보호 하셔야 되고요. 뭐 얼굴이라든지 그 다음에 친구들 이름 뭐 이런 것들 좀 주의하셔서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출 시간을 제가 이제 LMS에 충분히 많이 주는데 지각하셔서 제출하지 마시고요. 웬만하면 제 시간에 제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영상 청취해야 되는데 안 하면 결석 처리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고요. 과제가 이번 학기에는 여러분들 출석의 근거가 될 겁니다. 그래서 과제 제출 안 하면 출석도 안 되기 때문에 4분의 1 이상 제출 안 하시면 무조건 F 자동으로 F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선후배 간에 관계들을 좀 많이 가져야 되는데, 어떤 모임이든 동아리든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학교 생활을 충실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나중에 이제 오프라인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 컴퓨터실 이용하실 때 좀 정리정돈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안전 관련 주의, 그 다음에 임원들이 뭐 제출하세요 이런 것들을 하는데, 임원들이 엄청 고생하면서 막 엄청난 대가를 받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게다가 대부분의 임원들은 100% 장학금이라, 그러니까 장학금, 국가 장학금을 100% 받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대가 없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임원진들을 좀 많이 도와주세요. 반대표들, 그 다음에 과사 도우미 등등. 그 다음 무선랜 이용하는 것들은 뭐 됐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 3D 프린터하고 레이저 커터가 있으니까 이용하실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거나 그 조교한테 연락 주시면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다음 제 수업 시간이 일주일에 5일 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요즘은 최근에 학교에서 녹화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학교에 주로 상주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학교로 오셔갖고 질의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제 수행 과제가 있습니다. 과제를 제출해야 여러분들이 출석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모든 한 주마다 과제가 있을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해야 될 과제는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학기까지 했던 작품 중에 가장 좋은 것들을 쫙 정리하고 뽑아서 A3 3장으로 작성을 해서 제출하시면 돼요.
그래서 파워포인트가 편하시면 파워포인트로 작성하시고요. 일러스트레이터가 편하시면 일러스트레이터로 작성하셔서 PDF 파일에 A3 3장짜리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기타 뭐 질의사항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되고요. 다음 주에는 학습 모듈 간략하게 하고요. 다음 주 수행은요, 학습 모듈 강의 간략하게 하고요. 그 다음 파워포인트, 일러스트에 대한 개론, 그 다음에 A3 레이아웃은 어떻게 하는지에 관한 내용들을 주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질문사항은 뭐 카카오톡이나 그 다음에 그 오픈 채팅방 또는 LMS를 이용하셔서 이렇게 질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과제는 여기 설명 다시 한번 그 LMS에다가 올려 놓을 테니까 그거 기준으로 해서 작업을 해서 업로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성재였습니다. 안녕.